오늘 장에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이뤄졌기 때문에 어떤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될지 이 시간에 정해드리겠습니다. 3포인트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볼 포인트는요. 아무래도 미국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CPI 그리고 매파적인 FOMC의 결과. 하지만 시장은 뭐 매파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오늘 장 상당히 또 기분 좋게 장중 내내 플러스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이번 미국에서 나왔던 두 가지 이벤트가 시사하는 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연준은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올해 한 번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정,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없으니 금리 인하 굳이 빠르게 진행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반면에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양호하게 나와줬어요. 물론 이제 0.1% 정도 낮게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이 워낙에 그동안에 좀 기대감이 낮았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좀 이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연준 그래 뭐 너네 예상한 대로 이야기했어. 그리고 CPI 높게 나올겠지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예상보다 또 약간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또 모습이 나타나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이 약간은 또 환호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준이 이야기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제 뭐 점도표에 대해서 올해 1회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또 3회에서 4회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에 또 이제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또 이 상황 보고 분위기 보고 또 변경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의 스탠스는 지금 계속 같은 것 같아요. 그냥 데이터 보고 움직이겠다. 그래서 사실 경제 지표가 지금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PCE가 어떻게 나오느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CPI가 그래도 양호하게 나오게 되면서 무게 자체가 이제 경제 지표 쪽에 훨씬 더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를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오늘 시장이 가는 척하다 마는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미증시의 흐름을 보고 그래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또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물리시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좀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가는 종목들은 가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YC나 혹은 SKC 같은 뭐 유리기판 쪽들 이런 쪽들은 가는데 오늘 또 윗꼬리 그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가다가 이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보게 되면은 오늘 가는 척 하다가 다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뭔가 호재가 나오기는 한 것 같은데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구나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코스피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780선에 계속해서 저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2800선이 가장 이제 우리 시장이 일전에 좋았었던 구간에 돌입을 하느냐 마느냐 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800선을 넘어가면 우리 시장이 가장 좋았었던 일전에 부양책이 펼쳐졌었던 때로 또 진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는 게 상당히 좀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좋은 이슈가 나와줬지만은 못 뚫어줬죠. 즉 아직까지는 조금 힘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 개별 종목 장세는 저는 더욱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오늘 장세도 보면 시장 후반까지 왔을 때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양시장 모두 다 결론적으로는 오전까지는 다 같이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났지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양시장 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갭으로 이 좋은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기는 했지만 더 이상의 이 저항 구간을 뚫어줄 만큼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졌구나,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종목들이 더 많아졌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지수가 반응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안심할 단계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5월 달의 그림은 하락하는 가운데 종목들이 또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6월장 같은 경우에는 5월장보다는 나을 것으로는 생각이 돼요. 5월장보다는 그래도 지수가 어느 정도는 받쳐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그렇다고 이제 막 끌고 가는 그림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 예탁금도 전체적으로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수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반응을 크게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평가를 내려보자면은 5월 달보다는 그래도 6월 달이 그림은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또 계속해서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전략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준 이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원래는 당초 점도표에 따르면은 연 3회, 그런데 이번에 연 1회면은 상당히 매파적인 건 아니냐 싶었는데 시장의 반응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인 즉슨 연준의 어떤 코멘트에 이제 시장이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워낙에 이제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영된 부분도 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미 뭐 안 좋아도 뭐 한 번 그래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다 예상할 수 있어. 이 정도로 또 예상됐었다. 시장이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이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표가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PCE 지표, 뭐 그러니까 소비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현재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또 결국에는 연준이 이 지표들을 보고서 정책을 또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CPI 쪽에 무게가 쏠린 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스탠스보다는 앞으로 이제 경제 지표가 계속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급등락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연준의 정책을 보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이 경제 지표 쪽을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보다 실제 데이터가 더 중요하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수에 대해서도 뭐 이 상단 돌파 시도는 꾸준히 좀 나올 건데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해주셨어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몇몇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러면은 삼중 천장형이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기술적으로는 어떻다고 좀 보세요? 지금 세 번째 트라이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꺾이면은 밴드 하단까지 재차 밀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이제 예상하고서 종목을 미리 진입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코스피가 상단권인 거는 맞는 거고 지금 좋은 이제 또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들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구간이 정말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박스권 하단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인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5월 달의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박스권 하단까지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이나 혹은 이제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는 구간 정도는 나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왔던 대로 이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전략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오늘 장세를 보면서 결국에는 또 느낀 점이 뭐냐면 네. 주도주, 반도체 오늘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다음에 뭐 화장품이든 아니면 뭐 전선 전력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금 뭐 섹터군들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종목들이 또 다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전략 큰 틀은 그쪽에 맞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그에 맞는 전략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이후에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또 시장이 꺾이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박스권이 하단까지 또 조정 가능성은 생겨난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매파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오늘 이렇게 뚫어주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체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또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무언가 이제 시장의 큰 틀보다는 계속해서 종목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가 미국의 이벤트 지나고 나면은 지수의 방향이 좀 잡히겠지 싶었는데 그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계속해서 종목을 보자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종목, 섹터 잘 고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2차 전지 얘기 좀 나눠보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주전자재료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2차 전지가 다 꺼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LNF 좋습니다. 장중한 때 거의 7% 가깝게 오른 세 나타내기도 했었고 PNT는 뭐 전혀 흔들림 없이 5일선 지키면서 꾸준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될지 볼까요?
저는 제2의 PNT, 제2의 대주전자 재료를 지금은 찾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업앤다운 시간 오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PNT하고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처럼 이제 급등이 나오기 전에 2차 전지 중에는 PNT하고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수급이 훌륭하기 때문에 지켜보셔라 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PNT와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는 테이펙스라는 종목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이 종목을 한번 이 3만 원 구간에 안내를 드렸고, 그러면서 3만 5천 원까지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다가 약간은 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대주전자 재료와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분출이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가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엔 사실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결국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가는 종목만 가잖아요.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분위기가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대주전자 재료와 PNT 정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롭게 우리가 2차 전지를 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분별하게 접근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고 그러면서 무언가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로 들어서 이제 아까 뭐 LNF도 말씀을 주셨고 그 외에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왜 조정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뭐 수혜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반응을 해주기는 했지만 앞선 구간을 이겨낼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거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게 되면 물량 자체가 수급이 큰 폭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앞선 구간 대비 큰 폭으로 들어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구간을 다 소화를 해주면서 올라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간을 소화해 주기에는 수급이 결론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 주가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매물 구간이 그대로 이제 막혀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 자체가 대주전자 재료와 PNT와는 확연하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앞선 구간을 모두 다 소화해주는 움직임 다 나타나 주면서 강력한 수급 들어가주고 이 수급을 토대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확실하게 관심 받아주고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 있는 종목이 되었구나 라는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LNF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림이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또 윗골이 그리고 있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큰 폭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선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하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종목을 또 뭘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사실 2차전지 쪽은 지금은 장비 쪽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이제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 한번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흐름이 좋잖아요. 나노신소재에 그다음에 또 뭐 추가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한농화성 같은 전고체 이러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말씀드렸지만 항상 2차 전지는 제가 강조드리는 게 강력한 수급이 무조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업황을 이겨내고 시장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종목을 뭘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딱 3개 정도 보여지거든요. 지금 일단은 제가 일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테이펙스 3만 원 구간에서 한번 안내 드리고 나서 3만 5천 원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수급이 죽었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죽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 중에 테이펙스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자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지금 물량들을 집어 넣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어찌됐든 고점에 부딪히고 살짝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물량을 확실하게 집어 넣어주는 종목이 또 강한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져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나노 신소재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저점 구간에서 한 차례 물량을 또 굉장히 잘 밀어 넣어주면서 앞선 구간에 또 매물 구간 한 번에 또 다 삼켜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 한 차례 더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저는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쪽은 사실 아예 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외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순환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차례 순환이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또 스타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골라 나가야 되는 건데 딱 지금 봤더니 이 세 종목 정도가 수급이 좀 잘 살아있고 추가적으로 또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딱 정해주시네요. 2차전지 앞으로 어떤 종목이 갈까 궁금하신 분들 예전에 2차전지 하면 우르르 갔었죠. 소부장 다 갔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에서 종목을 선별할 때 중요한 점은 수급이다. 2차전지 내에서도 장비 쪽만 보시고요. 그리고 또 탑3 이 세 가지로 테이펙스, 자비스, 나노신소재 이렇게 골라주셨으니까 또 여기에 관심 갖고 보셨던 분들은 종목군 딱 기억해 두셨다가 또 때가 오면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좋으면 이렇게 절레절레 하게 되잖아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또 놀라게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 기대가 되면서도 약간은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 섞인 목소리도 약간은 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요즘 화장품주 보면서 그 VT, 니들샷, 뭐 품절 대란 이런 거 얘기할 때 벌써 한 1년 훌쩍 넘은 것 같거든요. 그쵸. 그때 화장품을 샀어요, 제가. 아, 네. 지금 생각해보면 화장품을 살 게 아니라 화장품 그쵸, 주식을 사라고 네, 주변에 주식을 얘기를 샀어야죠. 했어야 됐는데 네, 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시세를 좀 내고 있는데 요즘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사실 기업들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워낙에 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제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쪽들은 이제 기존에 안 좋았었던 매출처를 약간은 또 이제 버려가면서 다변화를 하고 그러면서 올해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꾸준하게 주목을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오늘 뭐 토니몰이나 혹은 이제 뭐 삐아 같은 종목들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는 모습, 마녀공장까지도 오늘 한 20% 넘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화장품 쪽은 저는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뭐 삐아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급등 나오고 나서 상당히 또 수급이 잘 들어가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수급 강조 제가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개별 종목 장세는 특히나 강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선 구간 또 다 삼켜주는 수급 들어가 줬습니다. 그러면 저라면은 요거 눌리는 구간에 한번 접근을 하면은 재급등 나오는 구간에 또 차익 한번 노리고 접근할 만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접근할 만한 종목이 많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꾸준하게 한번 봐야 되는 게 바로 또 피부 미용 쪽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제이시스 메디칼이 주식 양수도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매수 행사가가 1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12,800원이니까 프리미엄이 붙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단가보다도 비싸게 샀다라는 것이 워낙에 기업이 갖고 있는 매력도가 뛰어나니까 그냥 긁어버려라는 느낌으로 사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피부 미용 쪽은 워낙에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고 수익성이 또 뛰어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부 미용 쪽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이 한 100억 나온다. 그러면은 뭐 영업이익이 한 4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성이 뛰어난 기업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만 성장을 해주면 영업이익은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피부 미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기, 피부 미용기기를 또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또 다시 한번 그곳에서 재매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제품을 판매를 한다라든지 이제 소모품을 또 판매를 한다라든지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수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제이시스 메디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클래시스라든지 혹은 뭐 이제 비올이라든지 뭐 원텍, 이루다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지금 많이 눌려 있었어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뷰율 같은 종목들도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들어간 구간 대비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이랑 내일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새로운 스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새로운 국면이고 시장이 고점에서 지금 맞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 새로운 스타,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여러 후보군들을 좀 뽑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지금 눌렸으니까 또 상승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피부 미용 같은 경우에도 많이 눌렸으니까 실적 좋음에도 불구하고 싸졌으니 한번 또 사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섹터군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러한 이제 관점으로 지금은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워낙에 뭐 피부 미용 쪽은 하반기까지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는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까지도 또 실적 성장할 거다. 예고하는 또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꾸준하게 지켜보시면서 매매 관점으로 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피부 미용은 이렇게 안 골라놓으셨어요? 2차전지처럼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뭐 딱히 골라놓지는 않아가지고 네. 골라시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김영일 전문가 보내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